쌀밥 한 그릇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산책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 양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뱃살은 계속 늘어나고 식후엔 늘 졸리고 어지러우셨습니다.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뇨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절망하며 울먹이셨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부터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밥 먹고 나서도 개운하고 활력이 넘쳐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십니까? 밥 줄이고 만보 걷기에도 뱃살이 도통 안 빠진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하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 확 낮추는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 줄이는 실천법과 수천 명이 검증한 놀라운 변화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3세 박명수 박사입니다. 45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이 채널 백세학당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밥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밥만 줄이면 살 빠지겠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밥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밥에서 오고 약도 밥에서 온다. 69세 최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밥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뱃살은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밥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밥을 데우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40%나 빨라집니다. 정제된 흰쌀은 몸에서 지방으로 바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입니다. 식후, 피로감, 두근거림, 졸음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방식으로 밥을 드셨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밥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당신의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장금순 어르신은 15년간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은 계속 오르고 몸은 점점 붓고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반을 무서워하시던 분이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 6주 만에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당뇨 주사는 당분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무려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3배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약 처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평생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하루에 7알씩 드셨는데도 몸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밥 하나만 바꿨더니 석 달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런 중요한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졸려서 눈을 뜨고 있기 힘들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기운이 없다. 저녁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다. 이 모든 것이 다 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밥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제약회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3세 나이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소중하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식초가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초가 당뇨약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75세 김순자 할머니 경우를 보십시오. 할머니는 20년간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 지을 때 식초 한 숟갈만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단 2달 만에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십만 원 하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식초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낼까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급한 물살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5년간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이 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뱃살 말입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식초 밥을 6개월 드시고 허리둘레가 8cm나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치마 사이즈를 줄였다고 말입니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초를 써야 하느냐입니다. 시중에 파는 합성 식초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써야 합니다. 현미식초나 사과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밥 지을 때 넣는 양도 중요합니다. 쌀 한 컵당 식초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시큼해져서 먹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리 아십니까?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리를 밥에 조금만 넣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세 박영호 어르신은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사는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 귀리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이 1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이 귀리 밥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도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장에서 끈적끈적한 젤을 만들어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밥 한 그릇 먹어도 3시간은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덜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콜레스테롤이 23%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혈압도 평균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73세 정말순 할머니는 귀리 밥으로 고혈압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이셨습니다.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귀리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씻을 때 귀리도 함께 씻어서 넣으면 됩니다. 비율은 쌀 10에 귀리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뻑뻑해져서 드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 보십시오. 쌀 한 컵에 귀리 한 큰술 정도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우실 것입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 만들 때 쓰는 그 노란 가루 말입니다. 74세 오창수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나빠지면 발가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강황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발가락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도 180에서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강황을 약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황을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이 평균 28%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염증 수치입니다. 몸속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35%나 줄어들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강황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이 다 지어지고 나서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뿌려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밥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다 지어진 후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강황만 넣으면 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후추를 조금 함께 넣어야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집니다. 강황 넣을 때 후추 조금만 함께 뿌려 주십시오. 처음에는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먹다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67세 최영란 할머니는 처음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강황 밥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밥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76세 한말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밥만 먹어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30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니까 혈당이 180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7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당뇨약 한 알 효과와 비슷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운 경우 혈당 상승이 무려 4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식히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식혀야 합니다. 71세 김철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5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정말 놀라며 뭘 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밥 시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도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의사들도 모르는 정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식초 1큰술, 귀리 1큰술, 강황 1티스푼, 그리고 밥 식히기입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4가지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쌀 씻을 때 귀리도 함께 넣어서 씻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식초를 넣어 주십시오. 이때 물과 식초를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뚜껑을 열고 강황과 후추를 뿌려서 골고루 섞어 주십시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드실 만큼만 덜어서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밥 먹고 나서 몸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졸리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뱃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으면 늘려가십시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 조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68세 박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약을 줄여야 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서복래 할머니는 30년간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하루에 당뇨약 3알, 혈압약 2알, 총 5알을 드셨는데도 몸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발목은 항상 부어 있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습니다. 손자들이 놀러와도 안아줄 힘이 없어서 마음만 아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이 22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25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약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하나 줄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이 줄어든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손자를 안아줄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45년간 의사를 해오면서 이런 순간이 제일 보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74세 조영수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신문을 읽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더 나빠지면 실명할 위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 방법을 8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안과에서 검사 받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망막 출혈이 멈췄고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손자가 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밤 4가지 비법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 1큰술. 쌀 1컵당 천연 발효 식초 1큰술을 넣어 주십시오. 현미식초나 사과식초가 좋습니다. 두 번째, 귀리 1큰술. 쌀과 함께 씻어서 넣으면 됩니다. 비율은 쌀 10에 귀리 1 정도로 하십시오. 세 번째, 강황 1티스푼. 밥이 다 지어진 후에 후추와 함께 뿌려서 잘 섞어 주십시오. 네 번째, 밥 식히기. 갓 지은 밥을 30분에서 1시간 완전히 식힌 후에 데워서 드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해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주는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72세 김옥분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2주째부터 밥 먹고 나서 졸리지 않더라고. 3주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하십니다. 변화는 조금씩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5세 박만수 할아버지와 73세 김영희 할머니 부부는 함께 이 방법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둘 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할머니는 혈압약을 줄이셨습니다.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0년 부부 생활 중에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말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 한 그릇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은 하루라도 빨리 챙기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 보십시오. 마트에서 귀리 한 봉지 사오십시오. 강황도 구해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밥부터 이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처음엔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먹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면 계속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임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것입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해보신 후기를 꼭 남겨주십시오.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